환자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뭘까?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통증의 앞서는 원인이 반드시 있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통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절대 몸에 해가 되지 않고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을 살리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합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هذا وقتنا الثالث مع الآلام المزمنة. أنا سامي من مصر. أنا فاطمة الزهراء من المغرب. 저는 한국에서 온 만성통증 주치 안강입니다. 원장님, 이번 주제는 상지 통증인데요. 혹시 상지 부위가 어딘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어깨, 그 다음에 엘보, 그 다음에 손목, 손가락. 이게 다 상지예요. 네, 상지 통증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어깨 통증. 어깨는 어깨 충돌에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잡고 있는 근육들, 여기에 근육들도 있고 이거 싸는 큰 근육들도 있고 이 수많은 근육들 여기서 위치 감각을 잘못 잡으면 이 어깨가 움직일 때 같이 안 움직이고 이것도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부딪히고 망가지는 겁니다. 네. لكن يعني احنا كناس بسطاء عندما نرى ان هناك الام في الاطراف العليا نقول ان عندي الم في ذراعي. لكن مع سماع كلامه اليوم في ناس تعاني من الالم في الكتف فقط، في ناس تعاني من الالم في منطقه الكوع او المرفق فقط. هناك ناس تعاني من الالام في منطقه الكتف والمرفق ايضا. 우리가 생각하는 아픈 거는 그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저릴 때 여기에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보통 임신 때 심해지거나 아니면 폐경기가 끝난 다음에 손 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두 개가 같이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아프다 그래서 어느 병이다라고 진단하면 안 돼요. 아픈 것도 보고 사진에도 보고 어디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변화가 온 것도 찾아내고 이 사람의 평소의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는 거지 그냥 어디가 아프니까 어떤 진단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من المعروف ان منطقه الذراع والكتف احنا بنستخدمها في حياتنا العامه كثيرا، يعني لا احد يستغني عن ذراعه حتى في عمليات مثلا شرب كوب من الماء. 사람들이 주사를 맞는 게 빠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하죠. 움직일 때마다 아프거나 그 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관절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많이 맞죠. 딴 방법이 없다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맞는다는 거는 안 되고 또 이 작은 관절은요 주사에 취약해요. 심줄, 인대, 신경 다 약하거든요. 유독 네, 이런. 네, 그래서 작은 관절들은 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염증이 안 생기게 하면 오랫동안 퇴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꼭 득과 실을 따져봐야 돼요. 염증이 더 중요하냐, 재생이 더 중요하냐.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재생이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이 당장 중요하냐, 아니면 평생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أنا كنت أعتقد أن هذه الحقن تساعد فعلا على العلاج أو لها فائدة، لكن لما سمعت أنها بالعكس تسيء من الحالة هذه تعتبر بالنسبة لنا صدمة كبيرة. طيب 주사를 보통 맞으면은 다 나은다고 약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낫는 거는 우리 몸 스스로 낫는 거예요. 주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스스로 낫는 걸 도와줄 것이냐의 핵심이 돼야 돼요. إذا استمر الألم فزوروا مستشفى أنقذ. ففي مرة كنت أصد الكرة فوقعت بالخطأ على كتفي
فلما ذهبت للمستشفى قال ان عندك تمزق في العضلات. فهل المصابين 어깨가 여기 힘줄이 한번 끊어져서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단은 힘줄은 꿰매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에 신중해야 돼요. 힘줄이 망가지면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꿰매서 붙지 않기 때문에 힘줄은 수술로 복구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주위의 근육들이 안정이 돼서 위치 감각이 살아나면 똑같이 다른 근육들이 협업을 해서 관절이 안 부딪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굉장히 큰 근육들. 걔네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위치 감각이 잘못된 걸 다 찾아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여기를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치료가 다른 정말 겁니다. 바로 그거네요. 남을 보지 말고 숲을 맞습니다. 보아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치료는. 네. طيب هل هناك فعلا أمثلة لحالات لمرضى أجانب جاءوا وتعرضوا أيضا لهذا العلاج وتحسنت حالتهم؟ لأن ضروري أن أنا أعرف كان في 20, 30년 됐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세미나에서 야, 너가 뭐 한국에서 그렇게 잘 치료한다며 너 이런 어려운 환자 한번 치료해봐 라고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팔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됐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건 위치 감각이 잘못된 게 고착된 거잖아요. 반사를 일으키니까 그 즉시 이게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살아났어요. 실제로 위치 감각은 여기에 안 움직이는 거에 고정돼서 자기가 위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 파괴가 돼 있다면 좋아질 게 없겠죠. خلاصة الكلام أن وفقا لحالة المريض لا توجد حالة متأخرة. لكل طريقته في الحصول على العلاج، الطريقة طبعا المناسبة له. أعتقد بعد هذا الكلام الجميل لا نستطيع إلا أن نقول للآلام المزمنة 아살라마 알라 무지미나